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생활 2023년 11월 호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없어진 줄 아셨죠? 이 누에가 실잡듯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는 코너 동네 한 바퀴가 돌아왔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이 우리가 한 바퀴 돌아볼 세 번째 동네이고, 이곳을 소개하고 묘사해 주실 주민 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진빈 교수님 초대에 응해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지, 그중에서도 뭐 최근에 관심사가 어떤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경희대 사학과에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제 전공 관심사는 이제 미국사입니다. 네. 미국 안에서도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쓴 건 도시사에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도시의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서양사 전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네. 그렇게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학과 선생님이시니까 성북동의 오랜 주민이다라는 조건도 있지만, 무수한 답사를 통해서 이제 국내 해외 많은 도시와 마을들을 다녀보신 좀 일종의 감식자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딘가에 가면 뭘 보고 그곳의 중요한 특징이라든가 동네 분위기를 파악을 하세요? 일단은 사실 역사 공부를 하니까 그 도시의 현재를 꼭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맞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꼭 가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를 보는 것도 역사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가보는데, 가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주로 제일 번화한 곳에 가가지고 넉넉히 앉아있는 일을 일단 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로. 그렇죠. 시청 앞 광장이라든가 뭐 네네. 가장 붐비는 곳, 많은 일이 벌어지는 곳, 이런 음. 데 가서 피부로 와닿는 어떤 느낌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신경 써서 하는 거는 이제 지역 신문 보는 거. 있죠, 예, 있죠. 예. 우리로 치면 무슨 장터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에서 가로수 주간으로. 뭐 이런 거요? 네네, 그런 거. 어. 그런 거에 광고 같은 게 참 흥미로운 게 많고요. 그 뭐 집 세놓습니다 뭐 이런 그런 거도 거. 되게 관심이죠. 네. 예, 어떤 집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는 어떤 포인트를 이 사람들이 광고를 삼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져서 그런 것도 유심히 보고, 또 지역 방송도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TV를 틀면 이제 케이블 채널 중에 지역 방송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KBS 광주가 이제 중앙뉴스 끝나면 예, 이어받아서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유럽을 가거나 미국을 가도 도시에 가면 그런 게 뭐가 있나, 무슨 로컬 일이 벌어지는지, 방송. 예,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나, 이런 걸 좀 보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또 이제 호텔의 로비에 이렇게 비치되어 맞아요. 있는 광고지 같은 게 또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재밌는 정보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보고, 뭐 지역 축제가 있다 그러면 또 가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고 간 일인데 거기 가서 알게 되는 일이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예. 맞아요. 그게 아무리 구글 맵의 시대긴 한데 호텔 로비가 보물창고 사실은 맞아요. 거기에서만 있는 그 보기 좋은 시내 지도, 그런 게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아무리 구글 맵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눈에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알록달록한 지도가 상당히 보탬이 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안 익숙할 때, 네, 초행길일 때. 근데 그거는 여기서 못 구하거든요. 절대 못 가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호텔 직원들하고도 좀 대화를 하면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맞아요. 여기 가봐라. 예, 그래서 뭐 맛집이라고 알고 갔는데 뭐 여기 어떻게 가 이러면은 도대체 거길 왜 가려고 하냐, 뭐 이런 현지인으로서의 답답함을 막 얘기하면서 여기가 아니다, 이건 관광객만 가는 데니까 뭐 현지인이 가는 여길 가라, 뭐 이런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현지인과 좀 대화를 나누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호텔 직원하고 좀 얘기를 나누는 편입니다. 네. 그것도 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처럼 도시 전문가께서 선택하신 동네, 일단 성북동 네. 몇 년 거주하셨나요? 제가 성북동에 이사를 간 게 2012년이에요. 그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그 전에 제가 이촌동에 살았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아파트, 뭐 서울에서는 아파트에만 살던 사람인데, 네. 그냥 어느 순간 아파트가 너무 싫다. 층간소음 문제도 있었고, 예. 피아노 소리가 어딘가 벽을 타고 들어오는데
제가 찾으러 나갔거든요. 네.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어느 집인지 발견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저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그 냄새가 내가 원하지 않는 냄새가 이제 어디선가 공격해오는 뭐 그런 걸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거는 뭐 공동주택이면 다 감수하는 그런 건데 갑자기 그 시기에 싫어지셨단 말씀이세요? 그게 아마 임계점에 도달한 거겠죠. 뭔가 아, 뭐 주택에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막연하게. 근데 네. 그런 걸 겪으면서 왜 꼭 아파트에 살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주택에 사는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살 수... 유년기에는 주택 경험을 많이 하셨나요? 시골 지방에 살 때는 주택을 좀 산 적이 있는데 그건 제대로 살았다고 좀 보긴 어렵고요. 거의 제가 기억하는 한은 아파트가 저의 네. 주거 형태였죠. 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한 거죠. 예,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지만 어쨌든 뭐 남들이 사는 걸 보니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택을 찾아 나왔는데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다. 요 조건은 단독주택, 정해진 거고 예. 서울이 서울 직장이니까 안에 있어야겠다. 서울 안에 있는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네네네. 갖고 동네들을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아, 그래요? 제가 혼자 살 만한 네. 집의 규모인 그런 주택이 모여 있는 동네라는 게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 연립이 돼 있거나 네. 올라가는 그런 동네는 있죠. 아니면 너무 크거나 집이 너무 크고 저택이면 또 제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집이 뭐 한두 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동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택가라고 네. 할 만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진짜 없어요. 네, 흔히 못 보는 것 같네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간 곳이 신당동이었는데 신당동. 네, 그 코너 두 번째 그 작가님이 네. 옥수동 얘기하셨는데 네. 그게 약수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양쪽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실은 신당동에 이사를 갈 뻔을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네. 당일날 아침에 네. 전화가 와서 네. 못 팔겠다고. 집주인이요? 네네네. 똑같은 일을 두 번 당했어요. 아들이 팔지 말랜다. 그러면서 이게 재개발이 되면 얼마가 될 건데 엄마 이걸 파냐. 신당동이 그런 지역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코너 그 작가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런 일이 그랬구나. 벌어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가계약 이런 건 안 한 상태였나 그렇죠. 봐요. 예, 안 하고 이제 사겠습니다. 뭐 몇 날 며칠 10시에 음. 만나요 했는데 당일에 두 번 어처구니 다. 없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황당했던 게 이미 집은 팔았거든요. 이사를 나갈 결심이었기 때문에 살던 집은 네네. 팔았는데 네네. 갈 데가 없는 거죠. 두 달 안에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살면서 한두 번 맞게 되는 그런 황당한 케이스죠. 그렇죠. 예. 계획대로 뭐가 안 돼가고. 그런데 지나가다 아는 분한테 이사를 갑자기 못 가게 됐다. 큰일 났다 했더니 그분이 성북동 좋다 해서 성북동은 대저택들이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가냐 했더니 그렇지 않은 성북동이 있다. 이게 다 드라마의 폐해입니다. 네? 성북동입니다 하고 전화를 그렇죠. 받는 예. 그 드라마가 저도 다 그것만 알았던 거예요. 성북동하고 평창동이 양대산맥이죠. 맞아요, 드라마에서 맞아요. 저택이 있는 동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 말을 듣고 그냥 그날 한번 성북동을 쓱 갔는데 그날 저의 운명의 부동산을 만난 거죠. 제가 원하는 거 단독주택, 주차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마당 아니면 옥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작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바베큐 때문인가요? 그것 때문이기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이사를 가서 보니까 이 마당이 주는 즐거움이 정말 엄청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당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는 어떤 해방감 같은 거. 거기에 있는 나무와 이 풀과 또 거기 찾아오는 새와 동네 고양이들 이런 게 참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아무튼 부동산에 가서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런 집 두 개를 보여주셨어요. 두 개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바로 선택을 한 거죠. 그게 2012년이었다. 12년 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1년 동안 한 집에서 살고 계세요? 아니에요. 8년 7개월을 그 집에서 살고 이사를 옆길 바로 성북동 안에 다른 집으로 해서 지금 그 집에 2년 7개월 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북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피상적인 이미지만 갖고 계셨는데 8년 후에도 이사를 할 그 시점이 됐을 때 또 성북동에서 알아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텀도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한 근거는 뭔가요? 일단 단독주택을 계속 살고
없다는. 아, 그게 크군요. 네,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내 생활의 사이즈가 맞는 단독주택이 가능한 지역이다. 네, 이게 네. 성북동의 큰 메리트군요, 네. 사적으로는. 그 성북동이 한성대 입구역을 네. 제일 남쪽에 있는 꼭지점으로 해서 꼭지점으로. 위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진 동네인데요. 네. 그 부채 맨 윗부분은 북한산이 있는 거죠. 아, 예.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갈수록 저택들이 있고, 아, 우리가 생각하는 네, 성북동. 네, 네. 그 사장님들 아니면 대사관 아, 맞아요. 관저들이 관저가 많아요. 많죠. 예. 그래서 거기는 정말로 큰 집들이 음. 있는데 그 역에서부터 한 중간 지점 정도까지 산이 막 시작되기 네. 전 정도까지가 말하자면 서민용 네. 주택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는 적은가요? 다른 동에 비해서? 빌라가 있어요. 여기는 층고 제한이 있거든요. 여기가 성북동이 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라고 해서 그게 그 4층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층고가. 성곽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성곽 때문이죠. 한양도성 성곽이 바로 마주하고 있고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개발을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게 지정이 된 것이고, 그게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시의 태도가 약간 이거를 그렇죠. 해제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많은 걸 해제하려고 하고 네, 있죠. 층고를 높이게 되면 어떡하나 저는 좀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성곽길 앞쪽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문화재청이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바로 인접한 데는 네, 못 네, 건드리죠. 네, 네.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서울 최후의 달동네 막 이렇게 불리는 북정마을 아, 그런 북정마을이 것도 있죠. 있죠. 예, 예. 그 성곽 그 따라서 네. 제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아직 거기도 개발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아서 그 예전의 주거 형태를 거의 유지하고 거기서 약간의 개보수를 거친 집들이 좀 남아 있는, 그리고 예전부터 사시던 좀 노령 인구층이 아.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마을들이 성곽길 따라서 있습니다. 저도 한번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길 지나가면 집 앞에 의자 놓고 할 일 없이 앉아 아, 계신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맞아요. 뭐 진짜. 찾아? 뭐 내지는 뭐 그건 저기 가서 사. 뭐 눈 이렇게. 마주치면 말씀을 하시죠. 맞아요. 예. 뭐랄까 이거 한 몇십 년 점프해서 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주는 네, 동네도 맞아요. 있고요. 그러니까 동네라는 말을 음. 사실 아파트촌에서 우리 동네 마을 이런 말 쓰기가 좀 그렇죠. 어색하잖아요. 어색해요. 예. 근데 성북동은 아직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자가 실외용 의자가 아닌 아, 원래 실내용 그냥 아무 가구인데. 의자가 그냥 떡하니 골목길에 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저거는 버린 건가? 근데 버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거기 앉는. 가져가지 말라고 써 있어요. 아니면 막 철사로 묶여 있어요. 그 담벼락을 가진 그 집에서 내놓으신 건데 제가 그런데 서성거리면서 도대체 이게 용도가 뭐고 내가 앉아도 되는 것인지 좀 시간을 많이 보내봤더니 주인 할머니가 당신이 앉아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에 들어갈 때 약간 다리가 아프다 그럼 잠깐 앉아있다 들어가신다거나, 그냥 할 일 없이 앉아있으면 친구가 지나가다가 좀 앉아봐 그러면 이제 담소를 나누시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같은 애들이 오면 또 말을 걸고 왜 왔냐? 처음 네. 보는 얼굴인데. 너는 누구냐? 왜 왔냐? 뭐 내가 뭐 알려줄까? 뭐 이러기도 하시고, 제가 앉아있으면 나와서 뭐 어디서 왔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 저 대화, 위쪽 사는구만. 예, 뭐 그런 대화가 되기도 하고. 정답네요. 저는 그 의자들이 너무 정겨워요. 일 없이 앉아있는 그 목적이 굉장히 불분명해 보이는 형태가 다양한 그 의자들이 참 정겹더라고요. 이 아파트는 그런 거를 또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는 관리의 대상이죠. 그렇죠. 이게 뭐 무슨 소방법에 폐기물, 위촉되기도 예. 한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주상복합 경우에 1층에 뭐 세탁소도 있고 뭐 미용실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수건 말리는 건조대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비는 공간이니까. 근데 그것도 누군가 민원이 들어오면은 여기는 당신이 산 공간이 아니니까 치워라. 그런 각박한 식으로. 거죠. 약간 각박하게 예. 그런 공용 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 의자가 밖에 나앉아 있는 거는 상상을 못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전체 서울시에서 성북동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면 이 서울 성곽이 그 위쪽에 이마 쪽에 있다. 네, 이런 네. 거고 면해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들이 있는 거죠? 성북구는 옆으로 뭐 동대문구라든가 네. 종로구, 음. 뭐
뭐 이렇게 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성북동을 보자면 네. 저희 구 안에서는 뭐 삼선동 이런 맞아요. 동과 해화동? 해화동은 종로구인데 네. 사실은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대학로가 좀 대학로가 사실 가까워요. 쉽게 나갈 수 네, 있는 네. 그 번화가 내지는 뭔가 즐길 수 네, 있는 네. 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구에서는 사실 성신여대 입구가 또 번화가고 대학 입구들. 네, 거기에 뭐 상가도 많고 음. 뭐 음식점도 많고 한데 그 양쪽 편으로 그러니까 네. 동쪽으로는 성신여대 입구, 서쪽으로는 음. 해화동, 대학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네. 해화동을 지나면 사실 종로잖아요. 안국동 그렇죠. 쪽 이렇게 네. 연결되니까 시내가 멀지 않고 뭐 그게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성곽 바로 바깥이니까 그 예전에 한양 도성 바로 바깥 지역인 네. 셈이니까. 그러니까 성의 북쪽이라 성북동인 네,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일단 이제 이 성북동은 산이 풍경 중에 많이 있는데 물은 어때요? 뭐 성북천이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류예요, 예, 그게? 예, 예. 그러니까 보문동, 안암동 지나서 그게 청계천하고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성북천 유역이? 청계천의 리틀 버전. 그래 비슷해. 네, 상당히 비슷한데 조금 좁고 양쪽으로 뭐 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백조와 청동오리들이 있습니다. 새가 물새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보는 재미도 좀 있고 오늘은 몇 마리 나와 있나 뭐 네. 이런 거 이제 살피러도 가고 해서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은가요?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늘 어느 시간대에 가도 북적북적 이게 산책하는 분들이 북적북적 많아요. 한다는 건 좀 이렇게 공원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닌가요? 혹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작은 공원들이 두세 군데 있고 네. 사실 성북동은 그냥 동네 길만 걸어도 네. 꽤 산책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간섭하는 게 많지 않고 교통량도 적기 때문에 그냥 동네 길만 걸어도 한적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쾌적하다는 거죠, 걷기에. 네, 그렇죠. 사시면서 뭐 해외 생활도 하셨고 유학 가셨을 때 서울에서도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여러 동네에서 살아보셨는데 우리 누구나 그렇지만 이 성북동 주민들의 특징이 있나요? 상대적으로 좀 이런 분위기다. 제가 경험한 한에서는 어쨌든 노령 인구층이 원주민층에는 많아서 이제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평균 연령이 좀 높다. 저는 높은 것 같아요. 네. 강북 지역이 대체로 그렇지만 근데 이제 첫 집도 그렇고 이번 집도 그렇고 이제 주변 이웃들 네. 저랑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웃들을 보면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뭐 기본 한 3, 40년은 당연히 사셨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올 때 굉장히 경계하고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그분들도 제가 어떤 애인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익숙한 삶에서 네. 이방인이 오는 거니까 그냥 무턱대고 환영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관찰당하는 느낌도 많았고 저를 다 아시는데 저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끼리는 다 잘 아시고요. 너무 잘 아는 거죠. 그거는 좀 다르네요. 저는 이제 용산 사는데 네. 새로 오든 오래 살았든 그렇죠. 서로 다 예. 모르는 것 같았는데 아파트는 그런 건데 근데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은 그렇진 않구나. 저는 그 첫 번째 집을 갔을 때 네. 거기가 이제 어떤 블록이라고 한다면 네. 한 30, 40가구 정도가 1976년에 동시에 지어진 이렇게 구역이었어요. 거기에 어떤 한 집으로 제가 이사를 간 건데 76년. 우리랑 뭐 나이가 별로 다르지 않은 네. 그런 집이었는데 집의 상태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들어갔는데 네. 그 공사를 그래서 한 달 반을 했거든요. 거의 개축하다시피. 거의 새 집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 3, 40가구 중에 1976년 이후로 그런 공사는 저희 집이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안 고치고 그냥 사셨어요? 네, 그냥 계속 그냥 어떻게든 사시는 건데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그 집이 이렇게 벽이 울고 있었거든요. 벽에서 물이 막 흐르고 있었어요. 얘는 왜 통곡의 벽. 뭐지? 막 그랬는데 화장실도 예전에 푸세식이었다가 그냥 어머. 어떻게 개조를 해서 얹혔는데 되게 불편한 네. 구조가 안 나오는 그런 거라서 저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달 반 동안 저는 없었잖아요. 공사하는 동안. 그렇죠. 네. 네. 근데 모든 분들이 사실 와본 거죠.
저 집 뭐 하나. 네. 아.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네. 그래서 이사를 들어갔을 때도 근데 또 마침내- 아는 체를 안 하세요. 흔히 생각하기에 할머니들이 뭐 되게 참견할 것 같고 절대 아니에요. 모른 척 하세요. 아, 예. 그리고 당신들끼리도 조용조용하셔서 네. 친한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제가. 네. 제가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사 가고 한 두세 달 됐을 때 낮에 뭘 치우고 있는데 막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 나무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아, 뭘 예.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 알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쓱 지나가시면서 오늘은 어떻게 낮에 집에 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소름. 그래가지고 아, 뭐지?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결정적으로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감을 안 먹던 시절이라 감 좀 드릴까요? 했더니 다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걸 다 뭐 하시려고. 근데 어쨌든 너무 잘 됐다 그러고 막 박스로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저를 보는 눈길이 조금 부드러워지시면서 그 해에 담근 김치를 또 이렇게 담례로.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눈이 엄청 왔는데 아 눈을 치워야 합니다. 그치. 눈이 내리면은 이제 이웃을 눈을- 안 만날 수가 없죠. 눈을 치워야 단독주택은. 돼요. 네. 눈은 딱 그쳤을 때 치워야 돼요. 아, 부면 안 돼요. 왜요? 얼어요. 못 치워요. 이게 그 눈이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서 발자국이 생기면 그 부분이 어는데 거기는 안 쓸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빙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눈은 딱 그쳤을 때 얼른 치우면 뭐 어렵지 않게 치울 수 있는데 그 골목에 그 김치 할머니하고 저밖에 안 치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치우는 거예요. 눈을. 이게 관습법적으로 저는 제가 세대주로서 단독주택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집 문 앞에서 어느 영역까지가 내 책임입니까? 눈을 아 그건 치우는 이제 게? 나가 보면 내 담까지죠. 내 담, 내 담 앞. 이렇게 나온 사람들끼리 눈치 봐서 슬슬 치우다 보면 이렇게 같이 치워져요. 근데 이렇게 두 집만 치우면은 사실 위험이 다 제거되지 않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 둘이 다 치웠죠. 아, 나머지 집 네, 앞도. 그 할머니랑 저랑 거의 한 이제 두세 겨울을. 근데 저는 아니 이 집들은 왜 안 나오나 그랬는데 할머니는 의외로 아이 뭐 바쁘겠지 뭐가 있나 보지 이러시고 탓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랑 약간 눈 치우는 동지가 되신 다음에는 또 굉장히 스노우메이트. 네. 더욱 눈길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다음에 지나가면 웃으면서 말도 거시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아 이분들도 당연히 제가 어떤 사람일지 알 수 없고 탐색기가 필요했구나. 그럼요. 예.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